자, 우선은 116번 볼게요. 자, 요거 별표 쳤니? 안 했나? 요거 3개고요. 예, 요거 3개입니다. 우선은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실수 AB입니다. AB가 실수예요. 그리고 우선 하고 자, 잘 봐야 됩니다. 예. 요 문제 요 약간 변형한 것도 되게 잘 나와서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실수 AB에 대해서요 어떤 식이냐면요. 자, 요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요. 자, 여기 줄쳐야 됩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요. 예. 그리고 또 2차 방정식이 또 나온다. x의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3b요. 얘가 서로 다른 두 군 알파 플러스 2랑 또 하나가 베타 플러스 2 나옵니다. 오케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기 줄쳐야 됩니다. 자연수 n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겁니다. 최소값이 얼마냐. 자, 가조건. 자, 알파의 n승 플러스 베타의 n승은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나조건. 알파의 n승 플러스 베타의 n승은 같아야 됩니다. 알파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1승과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유명합니다. 유명하다기보다도 요런 거 응용해서 엄청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 요 조건을 먼저 보기 전에 요 얘기부터 하자 그냥. 이렇게 딱 나오면요. 무조건이죠. 두 군에 대해 언급 나오면 무조건 근각의수 관계부터 쓰고 출발하는 거야, 무조건. 야, 그러면 봐봐. 요렇게니까요. 요거에 대한 두 군이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 군의 합이랑 곱은 구할 수 있겠죠? a분의 마이너스 b라서 빼기 a. 자, 두 군의 곱은요. a분의 c라서 b 요렇게.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는 좀 달라요. 알파 베타가 아니고 한 거는 알파 플러스 2, 또 한 거는 베타 플러스 2니까 식을 세우고 봐봐. 그럼 뭔가 좀 보여. 그때부터. 해볼게. 두 군의 합은 이거 더하기 이겁니다. 여기 정리해서 쓸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4가 되고 역시 근각의수 관계로 써주면 마이너스 3a가 돼요. 두 군의 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요건 요렇게 쓸게 그냥.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요. 그러면 a분의 c니까 3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야, 지금 우리가 찾은 4개의 식을 잘 쳐다봐봐.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딱 보니까요. 뭔가 이 안에서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거 우선 전개하고 얘기를 할게요. 요거 전개해 보면 알파 곱하기 베타. 요거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4는 3b지.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로 바꿔치기 해주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로 요 식들을 다 바꿔주면 조건이 a, b에 대한 두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a, b를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야, 그러면 또 해보자. 보니까 요게 마이너스 a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a죠? 이렇게 넘기면요. 그래서 4는 요게 마이너스 a입니다.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요.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야, 요거는 요거니까요. 요 놈이 b고요. 요 놈이 마이너스 a죠. 오케이? 야, a 벌써 구했죠? 그래서 요거 조금만 전해주면 b 하고요.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요거 2가 돼버리니까 플러스 4가 되고요. 플러스 4고요. 요거 3b요. 문 닫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b는 얼마요? 요거 4요. 요 a, b 둘 다 나왔죠? 오케이? 요거 구했지?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뭘 잘 봐야 되느냐? 이제부터 가는 거야. 요 보면 요런 애들 나오잖아.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 뭐 요런 거 나오지? 요 때는요.
안 돼요.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생일 알아요? 모르잖아요. 생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선생님 언제 되면 뭐 할래? 어? 너희들한테 중요한 게 뭐야? 4월 25일 아닙니까? 이 새끼들아. 뭔지 알아요? 중간고사요, 이 새끼들아. 정신노갱이 빼. 뭐라고? 그래서 하여튼, 요런 표현들 나오면요, 명심하셔야 돼요. 보통 요런 거 나오면 막 그거 하고 싶어 해. 막 요거 보면 이제 요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막 뭔가 이제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지금 A와 B도 구했으니까 막 요거 그거 이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잘. 안 돼. 안 된다는 게 뭔 얘기냐면 요렇게 막 거듭 제곱식 있잖아. 요때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냐면 나열해 주는 겁니다. 나열.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는 거야. 그러다 뭔가 특징이 딱 나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은 잠깐만요. 요거 좀 채워놓고 얘기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알파, 여기다 쓰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여기가 2가 되겠죠. 요거는 쓰기는 써야 돼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4. 요렇게 좀 찾아놓고, 정리해놓고. 자,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만족하는,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넣는 거예요. 우선은 첫째, n이 1일 때죠? 1일 때. 근데 요거를 좀 찾아가는데, 형태를 좀 잘 봐야 돼, 형태를. 특히 어떤 식이 좀 잘 봐야 되냐? 나조건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나조건을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걸 딱 만족하는 순간, 최소니까 순간 멈추면 돼. 근데 이것도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니네. n승 넣은 거랑, 요거 n 플러스 1승 넣은 거랑 같은 순간을 찾는 겁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넣는 거예요. 우선 1승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냥 2죠. 아까 여기 구해놨지. 그치? 예, 그러면 n이 2예요. 야, 2면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야, 이거는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해야지. 요거 곱셈 공식 요 밑으로 할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2알파 베타요. 오케이? 따라서 요거 2니까요, 4고요. 요거 4니까요, 8이라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 3승 갑니다, 3승. 예. 그러면 알파의 3승, 베타의 3승이 얼마냐 이겁니다. 오케이? 야, 얘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에다가 빼기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우선은. 근데 너희들 그 생각해. 왜?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째려봐. 보고 있는 거야? 눈을 좀 깜빡여, 너. 그래? 눈을 깜빡였죠.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 그 다음을 좀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 안 돼! 아니야. 지금 잠이 올려. 야, 2죠. 싸죠. 그러니까, 여기다 2 넣어주면 됩니다. 8. 빼기, 요거 3 곱하기가 4고요. 2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얼마예요? 얼마니, 요거? 3, 8에, 4, 6에 24. 요 빼기 8, 마이너스 16. 오케이. 야, 그 다음에 4승은 얼마? 그게 문제지. 우리 4승은 공식 알아, 몰라? 있긴 한데 안 기억하죠. 근데 아니야. 5승부터 있었죠. 5승, 7승 이 애들. 그치? 근데 얘는 그럼 봐봐. 4승이랑 베타의 4승. 이것도 우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야,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야? 요거, 그렇지. 알파, 요런 거 연산 다 해봤습니다. 요거의 제곱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요, 또 곱셈 공식 변형을 써갖고,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의 전체 제곱에다 빼기 얼마만 하면 된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2 알파의,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요. 오케이? 요거 앞선에 구해놨지? 요거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니까 16이고요. 요게 아까 얼마였죠? 4죠? 그 16에다가 2 곱하기 16이니까, 잠깐만.
빼기 16대죠. 그쵸?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그쵸? 잠깐만요. 여기 정리해놓고 조금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n에다, 잠깐만. 5 한번 넣어볼게요. 야, 그러면, 알파의 5승 플러스 베타의 5승이에요. 이거 5승부터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5승부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 공식 외우고 있죠? 그거 써도 돼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우리 세연이 오케이. 불러. 오케이.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가로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여기는 항상 똑같아요. 선이 어떻게 외우냐면 5승일 때는 요거를 반으로 못 적으니까 가장 대충 가운데 2, 3 제곱 3승. 둘 중에 누가 작아? 제곱이지. 제곱을 곱해. 그리고 맨 뒤에는 기본 단위. 7승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3, 4, 3승, 4승. 그리고 3승 곱해. 기본 단위. 오케이? 요렇게, 나는 이렇게 외웠다고. 니네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랬더니 어디 갔어요? 야, 요거 아까 구해놨죠? 요게 얼마였죠? 아까? 4였나요? 그쵸? 4 곱하기. 3승도 구해놨죠? 3승 얼마예요? 빼기 16이고요. 자, 조거에 대한 제곱이니까 16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죠. 그쵸? 근데 어느 거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제곱. 아이! 잘했어요? 자, 이거 플러스 되겠네. 그쵸? 또 이거 다 풀어서 치지 말고 16, 16 같으니까요. 요거만 개수로 처리해서 2 곱하기 16 얼마? 32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 갔죠? 오케이? 야, 그런데 잠깐만 봐. 보면 원래 이제 6승까지 근데 좀 하다가 좀 의심스러움 해보자고. 여기 보시면요. 1승일 때는 2지. 그치? 2승일 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지. 3승일 때 얼마였죠? 마이너스 16이죠. 4승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6이죠. 그쵸? 5승일 때 지금 얼마예요? 32죠. 그쵸? 잠깐만요. 그러면 먼저 요 정도로 약간의 규칙은 나오죠, 지금. 빼기 16, 빼기 16. 잠깐만. 그럼 요거 만족하죠? 그쵸? 그런데 n번째가 뭐가 돼야 돼? n번째 합은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랑 같긴 한데 문제는 n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가 마이너스라서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n번째라 보면 n번째가 3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가 3승과 4승도 같아. 근데 문제는 3승이 3일 때가 0보다는 아니라 이거지. 이해 갔지? 그럼 좀 더 하는 거야. 6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알파의 6승, 베타의 6승이에요. 근데 이거 제곱의 3승으로 봐도 되고 3승의 제곱으로 봐도 되거든? 그냥 요렇게 볼게, 그냥. 3승의 제곱으로 봅시다. 베타의 3승의 제곱으로 볼게요. 오케이? 야,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다가 전체 제곱에다 빼기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니까 알파 베타의 전체 3승 이렇게 해도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3승이 아까 얼마였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였죠? 4죠. 2 곱하기 4의 3승. 오케이? 근데 이것도 좀 산수 좀 쉽게 할게, 이거.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이거 16의 제곱으로 봐도 되지. 얘는요, 빼기 8 곱하기 4, 16으로 봐도 되지? 그치?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16 곱하기 16으로 볼게요. 왜 16 기본 단위로 보니까. 그래서 얼마가 돼요? 8 곱하기 16 해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6, 8에 48, 8이든 8, 128. 오케이. 이해가죠? 오케이? 이제 몇 승 하면 돼요, 이제. 근데 요거까지 해도요, 좀 특징은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몇 승? 7승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알파의 7승, 베타의 7승. 이거 외웠죠? 오케이, 불러요.
지금 내가 하는 거 같은데. 아, 네. 오케이 여기서 중요함.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오케이 곱하기 알파 플러스 오케이 기본 단위. 맨 마지막 기본 단위.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 아까 얼마였습니까? 빼기 16. 알파의 4승 곱하기 베타의 빼기 16. 알파 베타의 3승이에요. 4의 3승.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요. 오케이? 봤더니 우선 요거 플러스 해주고요. 잠깐만, 요거 보니까요.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4승. 얘는요,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쭉 해도 돼. 근데 요거는 4 곱하기 4의 3승으로 볼 거야. 오케이? 야, 그랬더니 요거 2지. 요거지. 그러니까 뭐야? 2 곱하기 4의 3승이네요. 그쵸? 따라서 4의 3승은 얼마입니까? 64요. 여기다 2 곱했죠. 6이 12. 128. 이렇게 나오네요. 아, 반복되네? 또 하나. 얘를 6번째로, n번째로 봤더니 양수 성립하네? 그럼 멈추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n은 얼마 돼? 최소는. 6이다 가시면. 좀 빡세, 산수만 빡세. 산수만. 별거 아니야. 무조건 규칙이야. 이해가 안 가. 오케이? 예. 이거 별표 3개고,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요 별표 3개 치는데, 이거 시험에 이게 여러 적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오케이, 한번 잘 봐요. 예? 근데 요거는 내가 풀이를 2가지로 볼 거야. 자, 우선 문제 좀 써놓읍시다. 자,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요. 자, 요거의 두 군을 알파 베타. 내가 저번 수업 때 요거를 힌트로 줬어요. 요거 힌트로 줬어. 응? 그리고 나서 fx가 x의 제곱 그리고 px 플러스 q 요거고요. 요 식이 자 f 알파의 제곱은 여기가 마이너스 4알파 또 하나가 f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입니다. 예. 그랬을 때 요거 하여튼 요 PQ를 구하면 얼마냐는 거예요. PQ를 구하면 얼마냐. 자, 요거 좀 잘 보세요. 예. 야, 우선은 사실은 요 문제는 딱 보면 우선 요거 보면 우선은 뭐 당연히 하겠죠. 요거 딱 이렇게 보면 먼저 못 뽑겠어 당연히. 근각의 수관계 뽑겠지, 그치? 그래서 두분의 하 a분의 마이너스 b는 빼기 1. 자, 두분의 고 a분의 c는 1 이렇게 뽑아집니다. 오케이? 아니, 무조건 이거 뽑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좀 어찌 보면 실력 차이라고 보는 거야. 에? 딱 보는 순간 어떤 식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은 수를 풀고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게 보여. 안 그러면 안 보여. 요거. 많이 보던 애죠. 자. 네. 말을 하세요. 오, 그렇죠.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 내가 몇 가지 예를 시험에 잘 나오는 걸 위주로. 얘는 딱 보면요. 요렇게 바로 방정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거 아무거나 막 곱해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이거 딱 보면요. x 빼기를 곱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그거 오메가 있죠. 오메가 용법이랑 비슷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놈의 근이기도 하지만 요렇게 곱해서 이거 전개해 보면 x의 3승 빼기 1은요. 이놈도 이놈의 근인 거야. 그러면서 어떤 조건이 나오는 거냐면 야, 그대로 요 알파 베타가 여기 안에도 요 식이 여기 들어 있으니까 여기 넣어도 성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알파의 3승은 1, 베타의 3승은 1 요렇게도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안 가요? 오케이? 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요렇게. 그리고 잠깐만. 우리 앞선에 시험에서 이제 보면 이제 항상 요 식만 아니고 요렇게도 나와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요. 아, 잠깐만. 요거는 요 문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라고 해 놓으세요. 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 놈인데 요 놈도 은근히 나와. 요 놈 보면 앞에 뭐 곱하고 싶어? 그렇지. x 빼기를 곱하는 겁니다. x의 제곱 2x 플러스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개해 보면 x의 3승 빼기 8은 0이요. 오케이? 그 요거까지 그냥 보통 요런 시 요 정도 막 엄청나게는 안 나와. 너무 겁먹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로 좀 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죠? 야,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요 문제는 좀 잘 봐야 돼. 이거를 내가 함수를 만들 거거든. 근데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 상태에서 이게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기본 틀은 f에 갖고 뭐 x라고 하면요. 그래갖고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x 이렇게 돼야 돼요. 보통 여기 x로 돼야 돼. 근데 여기를 알파의 제곱으로 돼 있어. 이해가지? 그럼 여기 알파의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좀 힘든 거야. 그 이거를 좀 바꿔주려고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이걸 바꾸려 했더니 봐봐. 살짝 봐봐. 뭐 있어, 없어? 있어. 어디 있어? 우선 쉬운 첫 번째 방법. 쉬운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울어요? 아니요. 잡아요. 어떻게? 첫 번째 쉬운 방법.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어이. 수부심. 수학에 부심이 있다며. 뭐요? 아니. 요 제곱이잖아. 이게 좀 힘들지? 제곱 힘들잖아. 그럼 제곱을 바꾸고 싶지? 어떻게 바꿔? 이게 제일 좀 수준 낮은 문제. 낮은 풀이야. 뭐라고? 어? 봐봐요. 제곱? 없어. 아, 있어. 내가 뭐 안 썼어, 일부러. 힌트 안 주려고. 좀만 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내가 지금 안 썼어, 일부러. 야, 이거 근이잖아, 이놈의. 그치? 근각의 수능을 쓸 때. 원래 이거 넣어도 성립하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알파를 저기다 넣어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또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오케이? 야, 무슨 얘기냐면, 요 식에서 얘를 알파로 바꿀 거야. 얘는 베타로 바꿀 거고. 얘 이용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요. 베타의 제곱은 야 제곱이라도 1차로 바꾸면 좀 쉽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저거 F 해갖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 알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잠깐만 베타까지 해놓을게요. 예. 야 여기서 내가 처리하는 거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어차피 요거 하나만 정리 딱 해놓으면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베타로 바꿔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게 어렵게 하지 마. 어렵게. 원래는 좀 과정이 만약에 꼼꼼하게 하려면 이게 과정이 조금 꼼꼼하게 하려면 과정이 좀 헷갈리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 얘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X로 바꾸고 싶어. 그럼 요쪽 식을 다 X로 바꾸는 거거든. 근데 이 역할이 뭐냐면 치환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거 x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인데 알파를 x로 바꿔야 되니까 요거 정리. 그럼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알파는 마이너스 x 빼기 1로 바꿔지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요걸 싹 바꾸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요런 식이 되지. f하고요. 요걸 통으로 x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는 근데 이거 x로 하면 안 돼요. 요것도 알파 대신에 요걸 넣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뭐가 돼요?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 x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따라서 내가 지금 요렇게 한 상태에서 요거는 그냥 알파인 거예요. 알파.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이 요런 과정 하겠지. 치환을 잠깐 해갖고. 그래서 나오는 놈이 또 f 베타는 4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 학생들이 요걸 딱 보고 나서 요 두 놈을 보고 요거를 자 fx는 2차 식입니다. 오케이? pq 구하는 게 포인트. 근데 이거를 딱 보고 요거를 바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무슨 얘기냐? 알파 넣었을 때 4 알파 플러스 4고요. 베타 넣었을 때 4 베타 플러스 4야. 그러면 fx 2차지. 자, 쪼식에서요. 최고창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1 쓰는 거. 만약에 아닐 때는 미지수의 1을 써야 돼.
그럼 요거 알파 베타는 뭐로 갖는 거야? 2차식이니까 인수로 가자. 오케이? 근데 잘 들어봐. 여기다 x에다 알파 넣으면요, 이건 사라지니까 뒤에다 뭘 추가했을 때 알파 넣었을 때 x에다 알파 넣었을 때 4알파 플러스 4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그렇지 4x 뭐 플러스 4 되면 딱 되죠? 아구 딱 맞을 거려 아마? 너 봐, 알파 넣으면 없어지지. 알파 넣으면 4알파 플러스 4, 베타 넣으면 딱 없어지지. 그러면서 4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 요게 바로 가야 돼. 요게 요런 식들을 보면, 오케이? 따라서 요거 끝난 거야. 요거 전개해. 예. 그럼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로 묶어서 요거 개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요거까지 동류항으로 묶어야 되니까 요렇게. 그리고 곱은요, 요거 곱하고요, 플러스 4까지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누구니? 이게 쪼식에서 P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Q죠? 오케이? 그래서 PQ를 구한 겁니다. 안 돼. P는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고요, 플러스 5 되겠네. 자, Q는요,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요거 역시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다? 5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예. 풀이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좋아요? 네. 잡아. 두 번째.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첫 번째 풀이를 해주는 게 좋아. 이게 조건이 좀 바뀌면. 근데 바뀔 일은 거의 없는데 저희 첫 번째가 제일 나아요. 예? 근데 두 번째도 한번 봐봐. 두 번째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내용들 다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그냥 요 식이랑 요 식을 그냥 쓸 거예요. 그냥 씁니다. 자, f라는 식에다 알파의 제곱 넣어서 그게 마이너스 4알파. 오케이? 그래서 f라는 식은 요 식이니까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봐봐. f 알파의 제곱, x 자리에 알파의 제곱 뭐야, 이거 두 번째 안 썼네. 두 번째 풀입니다. f 알파의 제곱을 그냥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다 x에다가 알파의 제곱 넣으니까 알파의 몇 승? 4승. 그리고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그놈이 얼마다? 마이너스 4알파. 당연히 요거 이항 시킬 겁니다. 좀 이따. 요걸 정리하고 바로 베타는 문자만 바꿔치기 갈까? 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정리해 주냐? 우선은 차수 높은 거부터 정리해줘요. 자, 알파의 4승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까 되게 결정적인 식. 알파의 3승 1이니까 얘는 알파의 3승 곱하기 알파지.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얘는 그냥 알파로 바꿀 수 있어요. 이해가죠?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도 아까 요 식을 써갖고요. 요걸 또 바꿉니다. 얘는 뭐로 바꿔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꾸세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보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 알파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p가 되고요. 플러스 q고요. 요거 이렇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4알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어떻게 정리할 것 같아? 느낌에. 목끼리. 무슨 동류야? 알파가 있는 애들끼리 알파 없는 애들끼리 묶겠죠. 그쵸? 그래갖고 요렇게 정리해보면요. 알파 있는 애들끼리 묶으면 잠깐만 조금만 암산할게. 1이고요. 4니까요. 5가 되고요. 빼기 p. 그리고 나서는 요거 알파 없는 애들은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베타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 베타는 그냥 여기다 바로 써버릴게. 베타는 5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쓸 거라고. 오케이? 야,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라는 게 이 알파가 어떤 근이 될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자, 중요한 거.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풀이 넘긴 거야. 이거 보니까요. 여기다 판별식 한번 넣어볼래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음수죠. 음수라는 건 요 두 근은 무슨 근을 걷는다는 거야? 허근이죠. 잠깐만. PQ는 뭐랬죠? 내가 안 썼나? PQ는 뭐라고 우리 줄친 것 같은데 아까? PQ는 뭐라고요? 상수? 그쵸? 잠깐만요. 상수란 표현 때문에 좀 애매한 거야. 보통 이게 실수 나올 겁니다. 허근이죠. 허수죠. 그럼 뭐 쓰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 복소수 상등. 뭐고? 복소수 상등. 그러니까 얘가 뭐? 0. 얘도 0. 그러니까 얘 똑같아서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P는 얼마? 5. 근데 이 P와 Q가 이게 무슨 의미야? 같다. 그래서 Q도 이렇게. 두 개 돼서 역시 10 나옵니다. 똑같죠? 요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얘보다는 조건이 조금 이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PQ가 막 이제 범위가 막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118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약간 도형적인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잠깐만 요 조건에다 줄쳐놓으세요. K라는 애가 있는데 잠깐만 요 K가 아마 요 K랑 다르면 이거 대문자 K입니다. K라는 놈이요 2분의 루트 2로부터 얼마냐면 루트 2 사이값입니다. 사이값. 이 K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랑 2K인 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잠깐만. ABC라는 정사각형 뭐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이에요. 너희들 책에 그냥 표기를 해라. 요 정사각형은 요렇게 제대로 그려져 있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이고요. 요걸로 90도로 틀어서 이렇게 만든 요 EFGH예요. EFGH 요거. 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K래요. 2K. 자, 그래서 잠깐만 요거는 요렇게 쓸게. 그냥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고 또 하나가 2K인 겁니다. 오케이? 자, 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모두 한 점 5에서 만나고 여기가 온 거예요. 90도로 틀어갖고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만나고 대각선 FH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용은 크게 안 봐도 돼. 요 그림상에도 아주 정확히 표현이 돼 있어. FH가 AB를 2등분 한다. 그리고요. 여기 쭉쭉 이거는 그냥 쭉쭉 보면서요. 다른 건 그냥 볼 거고 이 내용만 파악하면 되고 여기 줄쳐야 돼. 삼각형 AKJ 삼각형 AKJ 이거의 넓이가 삼각형 EJI 이거의 넓이의 2분의 3배가 되도록. 잠깐만. 야, 그러면 너희들 그 줄친 거 밑에다 쓸 때 얘랑 얘가 같다 놓으려면요. 이놈의 문제 잘 읽으랬어요. 이놈의 넓이가 이놈의 넓이의 2분의 3배래. 이놈의 넓이가 이놈의 넓이의 2분의 3배래. 오케이? 그럼 어디에다 2분의 3을 곱해야 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뭐라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의 넓이가 이놈의 넓이의 2분의 3배가 되도록 어느 쪽이야? 오른쪽에 곱해야 돼? 왼쪽에 곱해야 돼? 그렇죠. 오른쪽이죠. 이거 문장 그대로 가요. 왜요? 여기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을 통해서 뭔가를 구할 거야. 되도록 하는 K의 값이 그때 K가 P 루트 2 Q 루트 6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 100 곱하기 P 플러스 Q 요거를 구하시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죠? 오케이? 자, 먼저 봅시다. 근데 먼저는 요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도형 문제들. 어디 가서 AKJ요. AKJ.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오케이? 자, 또 하나 EJI 요 삼각형이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요거 좀 자세히는 안 썼다. 잘 보세요, 먼저. 네, 천천히 할 테니까. 그 전에 야, 우선 이거 봐봐. 요 정상적인 요거는 좀 표기해 놓을게요. 요게 한 변의 길이가 2가 이렇게 쭉 있는데 너희들 책 보면 돼요. 요렇게 한 게 요 전체 2에다가 요 반띵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만 쓰세요. 요 길이는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그렇지? 책을 봐. 책을 여기 끝까지 잘 그려져 있으니까. 오케이? 야, 그리고 또 여기도 여기도 해 놓거든요. 요거. 요렇게 삐뚤어진 정사각형 이렇게가 먼 K 2K예요. 그러면 실제가 얘가 여기로부터 여기는 먼 K, 여긴 뭐야? K 요렇게. 이해 갔죠? 이해 갔어요? 야,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문제 되게 간단해. 방정식 푸는 게 문제 이거.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로다가 해줘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야, 그러면 요렇게 해줘야 돼, 첫 번째.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이거를 또 막 K랑 1을 갖고 가면 힘들어. 왜냐면 K 자체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뭐 어떤 비율인지도 모르고 1이랑 이 기울을 요거랑 비율을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어떤 특정 공통적인 부분을 하나의 미지수로 잡으세요. 미지수. 어디로 잡은 게 좋겠어? 전혀 감이 안 오죠? 어디로 잡으면 좋겠어? 미지수로. 어디를 잡으면 좋겠어? 어? FK? FK? 그게 어찌 보면 직관이야. 뭐를 잡으면 좋겠어? 학생. 수 뭐지, 너 그거? 수부시. 양생. 어디를 잡으면 좋겠어? 잘 생각해봐. 자, 알았어. 힌트 줄게. 어차피 이거 이용해야 되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를 뭔가 1이다 뭐 이런 걸 표현해야 돼. 오케이? 어디 길이만 알면 딱 좋겠어. 높이? 조금만 어디 높이 좋아. 뭐? 어디 높이? AKJ의 높이? 근데 조금만 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럼 넓이라는 것은 밑면 곱하기 높이겠지? 그렇잖아?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틀렸어요. 이게 생각을 해봐. 밑면 곱하기 높이 할 건데 막 이런 데를 미지수를 새로 잡아버리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 그치? 어디 잡고 싶어 그러니까? 저요. 네. 그냥 할게요. 제가 그냥 제기라.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여기를. 그 이유가 좀 있어.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를 미지수 내가 다른 문자로 잡을게. 어떤 문자 잡을까? 문자. 오케이. X로 잡을게요. X. 너는 왜 이렇게 맨날 F냐? 뻑큐 때문에 그래? 아니 저희가 프로미스 라인 맞다. 그래서 X. 여기를 잡으면 왜 그러냐면 야, 요 삼각형 해봤자 이거 2배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야, 이거 보니까 재밌다 이거. 이거 직각이지. 근데 90도로 딱 틀었겠지. 그럼 요거랑 요것도 무슨 삼각형이겠어? 2D면 삼각형. 그럼 높이도 역시 X에 대해서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도. 요거 하나 표현해주면, 봐봐. 얘는 근데 또 멍충하게 또 이렇게 살지 말고, 막 요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요것도 무슨 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지.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2변의 길이랑 2변의 길이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써? 같아. 근데 2변의 길이는 또 봐봐. 여기가 X니까, 이게 1이었잖아.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1 빼기 X가 되겠지. 엄청나게 쉬운 식이 나와. 오케이? 자, 그 전에 잠깐만요. 먼저 요 삼각형 좀 찾으려고요. 여기 X니까 여기 2X죠. 그쵸? 요게 X고, 여기 같을 거 아니야, 여기도. 그치? 예? 그래서 2X입니다, 여기 2X. 오케이? 그럼 2X고요. 그럼 봐봐. 요 높이만 알면 되는데. 야, 그리고 또, 야, 이게 몇 도겠어? 이거. 45도겠죠? 그쵸? 여기 X입니다. 여기도 X예요, 여기도 X. 오케이? 따라서 끝났어요. 봐봐. 바로 요거 씁니다. 요거. AKJ는 여기를 직각으로 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X의 제곱. 이거는 기존에 2분의 3배 해놓고요. 또 2분의 1 곱하기 요 삼각형은요. 밑변이 뭐예요? 2X. 높이가 뭐예요? X.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엄청 쉬운 식이지. 2분의 1, 2분의 1 없애주고요. 2는 여기로 곱하면서 전개 좀 합시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6x의 제곱. 오케이? 몽땅 다 여기로. 잠깐만, 넘기기 전에 요거 보니까 2가 다 약분이 한 템포씩 된다. 오케이? 싹 다 넘깁시다. 그랬더니 3x의 제곱이고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씨.
요 약분을 요로 넘기니까 요거 뭐예요? 2x의 제곱이고요. 1차항은요 요거만 넘어가니까 플러스 2x고요. 상수항은 얼마가 돼요?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문제 좋다. 문제 별로 안 좋아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답을 보니까 답에서 하여튼 k 어쩌고저쩌고인데 요거네 요거. 그렇죠? 오케이? 잠깐만 하나 더. 이런 큰일 날 뻔했네. k가 이 길입니다. 이 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 길이가 k인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야 돼. 우선 그럼 나는 x 구했지. x 구한 상태에서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더한 게 바로 k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 자, 요 길이는 요거 뭐가 돼요? x 요거니까 루트 2x죠. 그렇죠? 하나 물어볼까 또?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네모로 갈게요. 우리 지금 머리 써야 되니까요. K라는 거 여기서 여기야. K는 잠깐만 요거 때문에 좀 그 내용 써야 돼요. 네모에다가 루트 2x를 해. 요 네모를 x로 표현을 해야 돼. 요 어떻게 하면 여기 표현돼? 응?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볼게요. 우선 요 삼각형도요 요렇게 잘라보면요 여기도 직각이고요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어떻게 써요? 같아요. 역시 직각 이등분 삼각형입니다. 여기가 네모니까 여기도 네모죠. 요 제곱한 게 합에 그러니까 이 네모의 제곱은 1 빼기 x의 제곱이니까 요거 넘기면서 루트 씌우니까 루트 2분의 1 하고 1 빼기 x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결국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까지 할게요. 2분의 루트 2 1 빼기 x 플러스 루트 2x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 하고요. 요거 통분해서 정리해 주니까 그냥 2분의 루트 2네요. 2x네요. 오케이? 그래서 x를 여기다 넣어서 산수를 쫙 해주면 딱 됩니다. 해볼게요, 우선. 안 나오니까 그 내용을 써야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잠깐만 2배수잖아요. 왜 이렇게 하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1차 인계수가 2배수니까요.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잠깐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좆됐는데요? 허수인데요? 잠깐만 여기 산수 어디 틀렸어? 빨리 찾아. 빼기 1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집중을 안 하니까 세연이가 이거 발견 못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오케이. 뭐 이런 건 뭐야? 뭐 됐어. 여러분 다 큰 아이들이니까.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어요. 당연히 플러스겠죠.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 좀 순서 좀 이쁘게 바꾸자. 요렇게. 오케이. 요거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2분의 루트 2 하고요. 2분의 루트 2에다가 2분의 루트 3 빼기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요거를 먼저 요렇게 해주면서요. 요거 분배를 한 템포 해주면서요. 4분의 루트 6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연산 안 한 거 4분의 2 루트 2니까 자, 최종적으로 뭐냐? 4분의 루트 6 플러스 4분의 루트 2 되겠다. 오케이? 따라서 이제 끝났죠? P와 Q가 바로, 이 루트 2랑 요거의 개수가 PQ입니다. 그래서 PQ. P도 4분의 1, Q도 4분의 1. 그러니까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100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한 거 해주면 됩니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지? 그래서 얼마? 50 됩니다. 약분이 돼서. 오케이?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2차 함수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잘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조금 시간이 조금 길어도요, 좀 정리를 좀 웬만큼 다 해놓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이거 특히 학교에서 연습을 많이 안 시키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보니까 학년이 올라갔을 때가 계속 문제가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아주 기초적인 형태도 있지만요. 요거 단순 기초로 기초도 중요하고 약간 심화 과정으로 다 정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2차 함수에서요. 먼저 식의 형태는 좀 정리 좀 해놓을게요. 식의 형태. 근데 식의 형태가 너희들이 봤던 것도 있고요. 못 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 정리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좀 몇 개를 좀 보셔야 돼요. 우선 식의 형태가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통 공식 같은 거 쓸 때 많이 쓰는 애죠. 자, ax 플러스 c 이렇게 해갖고요. 그냥 내림차순 이쁘게 쓴 거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요거를 또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 문제 풀 때는요, 실제로 좀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있잖아. 꼭지점들이 있죠. 그리고 꼭지점이랑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대칭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일반 형식에서 얘는 좀 외워놓으세요. 아마 외우셨을 것 같긴 한데 대칭축의 방정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원래는 이제 요걸 표준용으로 하면 돼, 그냥. 그래서 중학교 너희들 배운 것처럼 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대칭 축의 방정식이 뭐였냐? x는 마이너스 요 개수 있죠? 2a분의 b라고 하시면 바로 대칭 축이 바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요 놈이 사실은 내가 두 번째 쓰는 식에서 요거예요. 얘를 알죠? 요거 완전제곱의 대충의 형태, 얼조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 갖고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바꾸죠? 요걸 이렇게 바꾸는 순간 요 정보에서 제일 중요한 꼭지점은 P, Q가 나오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대칭 축의 방정식이 나오죠. 대칭 축이 요거 완전 제곱이 0되는 x는 P요. 따라서 여기서 쓴 요 놈 있죠. 요 놈의 값이 바로 요 P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거 바꾸고 꼭지점 찾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칭 축만 좀 따로 빨리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근데 보통 식의 형태를 요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내가 오늘 조금 강조할 부분이 뭐냐면 두 개만 외우고 가면요. 약간 변형된 식에서 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할 거야. 무슨 얘기냐? 이게, 그 전에, 요게 이제 그 다음 단원이긴 한데 그냥 한꺼번에 해야 돼. 너희들이 이제 다루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갖고. 2차 함수지만, 2차 함수와 뭐와의 관계냐면 2차 방정식과의 관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함수가 나오면요. 일반적인 형태로 방정식으로 풀어가고요. 방정식이 나오면 함수로 풀어갈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조금 더 많이 극상의 문제들은 보통 함수 자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학년이 올라간 친구들도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기본적인 형태 이렇게 하는데 잘 봐. 이거 왜 방정식 얘기했느냐? 식의 형태를 요거하고 요거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형태가 어떤 애가 있냐면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우리 앞에서도 했어. 뭐냐면 fx는 해갖고요. 최고창 a로 해놓고 x-알파, x-베타요. 이거 어떤 꼴이에요? 인수분해된 형태죠? 근데 이게 함수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꼴이냐면 얘를 방정식 능형으로 보았을 때 이때 알파, 베타가 뭐냐? 바로 x축과의 교점이에요. x축과의 교점. 이게 바로 x축과의 교점인 알파, 0이랑 베타, 0을 지날 때 요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요, 요렇게만 하고 그냥 끝내면 이제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 내가 여기다 그래프를 두 가지 그릴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어떤 그래프냐면 너희들이 다루는 함수가 2차 함수, 이게 사실은 아주 고차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2차랑 1차까지만 보면 되거든. 어떤 관계랑 어떤 관계 꼭 정리해내냐면 2차랑 1차의 관계예요. 지금 알려주는 거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직관적 느낌이 오셔야 되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선 2차 함수식이 이렇게 돼요. 자, 직선이요. 두 가지로 그립니다. 하나가 이렇게 지나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이렇게 할게요.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x축의 위치도 좀 중요하긴 한데 x축 위치 대충 이거 좀 잡아놓을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위치 관계에서 교점이 발생을 하지. 교점 누구랑 누구가 발생? 여기랑 여기 발생하죠. 오케이? 바로 여기의 좌표가 바로 알파입니다. 여기 좌표가 베타가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요런 관계를 보자마자 교점의 x좌표 정도만 파악을 한 상태에서 너희들은 요 관계를 보자마자 어떤 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우선은 결과를 쓰고 얘기를 해줄게. 결과를 쓰고. 이 결과가 뭐냐면요. 요거랑 요거의 교점의 관계 얘기죠. 교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의 식에서 또 하나의 식을 뭐 하는 거냐? 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fx라는 식에서 mx 플러스 n을 빼는 거예요. 그럼 뺐을 때 그때 교점이 x가 알파 베타 나왔지? 요거 우리 나머지 정리를 그래서 막 깊이 있게 배웠던 거야. 인수분해라. 왜 그러냐면 요거 2차죠. 요 1차죠. 2차에서 1차 빼봤자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여기에 인수분해된 식이 2차입니다. 근데 그때 교점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최고차는 요 fx를 따라가요. 그건 a라고 할게. 그랬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우는 순간 정리하겠죠. 본능적으로 이걸 이렇게 넘겨버리면 너희들이 보통 원하는 fx라는 식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렇게 돼갖고 얘를 싹 전개해서 동류한끼리 정리해서 식을 찾아냅니다. 오케이? 그러면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을까? 또 있을까? 직선을 막 움직여봐. 뭐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떤 거? 그렇죠. 오, 진짜 정확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딱 여기 접하는. 그리고 명심하세요. 잘 들어요. 똑같은 식입니다. 이거 fx예요. 얘는 mx 플러스 n입니다. y는. 자, x축은 요쯤 이따 볼게요. 굳이 x축 위치 체크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요 접하는 요 접점 있죠? 여기에 x좌표를 알파라고 할게요. 오케이? 야, 그러면 이럴 때, 야, 명심해야 돼. 앞으로 니네가 3학년이 돼도요, 접한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면, 그때 식은 완전 제곱을 떠올리세요, 제발. 자, 무슨 얘기냐? 야, 원리는 똑같다니까. 우선 쓰고 내가 증명해 볼 거야. 에? 자, 무슨 얘기냐? 요 함수와 요 함수의 위치 관계에서 교점의 관계로다가 알파가 나왔으면 그때 이 식을 통해서 식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 앞에 서두 부분은 완벽히 똑같아. fx 빼기 mx 플러스 n이 됩니다. 뺐을 때 그때 인수분해 된 결과가 근이 요거 하나인 거지 접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완전 제곱 떠올리셔야 돼. 네, 그래서 제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넘겨갖고 또 fx를 찾아내거나 조건을 찾아내서 또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m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오케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약간만 확장할게요. 지금 이거 쓰는 거는 쓰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학력 올라가고 4차 함수 나옵니다. 근데 4차 함수가 fx예요. 그럼 어떤 직선이 얘가 진짜 아름답게 이렇게 접해요.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합니다. 여기가 알파고 x가 여기가 베타예요. 쓰지 말랬어요.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거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이때 직선이요 또 mx 플러스 n이에요. 똑같은 원리야. 그러면 야 이거 교점 요건데 이것도 접하고 이것도 접하죠. 이게 4차예요. 이게 실제 나중에 4차 함수 이런 거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때도 역시 마찬가지. fx 빼기 mx 플러스 n은 최고차는 4차를 따라갔는데 접하고 접하죠. 접하면 무슨 제곱? 무조건 완전 제곱. 그러니까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니까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해갖고 얘를 넘겨서 또 정리해주는 거. 똑같은 이거 확장돼요. 그냥 확장. 이해가죠? 되게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요. 이해갑니까? 오케이. 야, 그러면서 식의 형태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된 꼴 그리고 기존의 표준형 이런 형태로 조금 받아들여주면 좋고 아마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 있어. 이차함수의 그렇죠. 하품을 하면서 이차함수의 어마어마한 특징을 막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차함수. 저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태도가 엉망진창. 자, 이차함수의 가장 중요해요. 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준이는 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강조했으면 뭔가 충격을 받고
중요하구나 그래. 뭐 그냥 눈도 안 깜빡여. 눈도 안 깜빡여. 씨발. 아 진짜 이런 게 사실 선생님들도 꼭 오해. 아이고 꺼야 돼 이거. 자 볼게요. 그때는 뭐 천하무적이죠 뭐. 자 볼게요. 어때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학생? 자 볼게요. 대칭성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야. 내가 대칭성을 얘기했다고 해서 이 대칭성을 너희들이 다 못 풀어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인 상황에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들이 훈련이 돼야 이걸 적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 그럼 못해. 그냥 알고는 있어. 막말로 공식을 알려주면 막 공식은 알고는 있어. 근데 적용을 못해. 볼게요. 우선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야 우리가 보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까지 그려서 하자. 우선은 기본 그래프부터. 어떤 이차 함수식이요. 요거는 그냥 하얀색으로 할게요. 그냥 그래갖고 아주 그냥 x의 제곱 b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 알죠? 요거 뭐 최고차 양수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돼갖고요. 이거 너무 작게 그렸다. 이렇게 돼 2차 함수예요. 근데 요때 대칭 축이요. 뭡니까? x는 0이잖아요. 1창이 없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야 돼요. 친절하게. 환장해버리겠네. 얘 뭐야? x 빼기 0에 대한 완전 제곱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y축이죠? y축. 이게 대칭축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야. 대칭축 기준으로다가 얘가 대칭구조이기 때문에 요 교점과 요 교점의 요 간격은 어떻다? 같다.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같은 높이로다가 어디로 대응을 시켜도 역시 마찬가지죠. 간격이 어떠하다? 같다. 그러면 같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여기가 알파, 0이야. 그러면 자동으로 대칭축을 알게 되면 여기는 얼마, 얼마? 그렇지. 알파, 0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거 쉽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한번 가보자고. 어떤 2차 함수가 대칭축을 내가 그냥 임의로 잡을게 우선. x는 여기를 p라고 할게요. 그래갖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갖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야. 착한 학생 보인다. 대칭성으로. 오케이? 야, 그런 상황에서 요 식은요, 이렇게 쓸게 그냥. 칸이 좀 없어갖고 fx는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야. 뭐 이런 거는 볼 거 없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랬는데 이런 거죠. 내가 한 요점 잡을게요. 요점 같은 높이로다가 이렇게 잡았어.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 좌표는 주어졌어. 알파 0으로. 근데 대칭축도 주어졌어. p라고.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외우면 안 돼. 외울 필요 없어. 책에 막 공식 있는데 공식 하지 마.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외울 거 앞으로 많은데요. 여기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거죠. 여기 좌표는. 자 무슨 얘기냐. 대칭축 기준으로다가 요 좌표 알고 요 좌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요 간격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이게 좀 과정이 조금 뒷과정이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배웠다고 생각할게. 선행을 통해서요. 요점과 요점은 요점과 요점의 요점은 무슨 점이야? 중점이지. 그래서 쓰지 마세요. 그냥 이 중점 공식 2분의 좌표의 합이에요. 네모 플러스 알파가 그놈이 뭐가 된다? p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모로 정리해서 요건 요로 곱하고 요걸 넘겨갖고요. 여기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2p 빼기 알파 이렇게 된다고요. 보통 이게 막 어떤 데서는 이거 막 암기시킨다고. 근데 필요 없다고. 거의 쓰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요런 관계로다가 중점이다는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암기시키냐면 공식은 존나 쉬워. 요거 축을 2배 해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좌표를 빼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외우기도 하는데 굳이 외우진 말고요.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서 축을 기점으로 이거 대칭성 명심해줘야 됩니다. 요거 명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함수는 우선 요 정도만 하고 필요한 내용을 또 있을 때마다 정리 좀 할게. 자, 바로 볼게요. 자, 79번 좀 볼게요.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몰라서요. 아, 그리고 내가 아니 안 돼. 아니 약을 돌릴 수 있대요. 두 개가 돌리는 게 아니래요. 돌려야 자, 79번 좀 볼게요. 79번. 아. 근데 요즘 감기가 좀 심하긴 해. 감기냐? 큰일 났네. 절로 거리 좀 둬라. 멀리 가, 멀리.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잠깐만, 요거는 그냥 별 하나만 좀 치세요. 하나만. 많이 보던 문제입니다. 자, 4ax 플러스 5a의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은 0이에요. 자, 여기 잠깐만, 실근을 알파 베타로 간다. 잠깐만, 너희들 이거 이런 데다 줄 좀 쳐놓으세요. 실근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필요는 없거든? 근데 되게 문제가 되게 어렵고 특히 후반부 학력평가 시험에서 보면요, 20번 때 후반부 문제에서 이런 것들은요, 두 실근이니까 이건 이 문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뭐하다 크다까지 생각해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는데, 야, 소가로 요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a는 3이요. 자, 그 문제 위쪽에다가 우리 방학 때 개념 수업할 때 내가 정리한 내용 있어요. 좀 써놓으세요. 뭐였냐면요. 우리 이참수에 크게 보셔야 돼. 모든 문제에서 이참수 문제 이거는 100% 적용입니다. 어떤 최대와 최소 문제가 나와요. 지금처럼. 그러면 그 이참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야 돼. 어떤 거냐면 뭘 기준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냐면 첫 번째 정역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역이 없을 때. 잠깐만, 이 정역이 뭐냐? x가 뭐 요거처럼요. 뭐 얼마에서 얼마 이런 범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정역이 있을 때가 있겠죠. 정역이 존재할 때. 이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 뭐 예를 들게 알파에서부터 x가 뭐 베타다. 정역이 없으면요 무조건입니다. 그냥 얘 때는요 뭐가 뭐다? 꼭지점. 꼭지점의 y좌표죠.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거나 합니다. 5어예요, 5어. 오케이? 만일에 이 참수가 위로 볼록하면요 무슨 값밖에 존재하지 않아? 최대. 만일에 이 참수가 아래로 볼록해 무슨 값밖에 존재하지 않아? 최소. 오케이, 이렇게. 그런데 정역이 존재하면 무조건입니다. 제발 겸손하게 하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무조건입니다. 저렇게 욕을 먹으니까 이렇게 대답.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서 판단하셔야 돼요. 잠깐만, 이건 그리지 마시고요. 이 참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야. 그러면 최대는 여기고 최소가 여기죠. 끄트머리, 내가 이런 것들 자주 얘기하죠. 경계값. 그런데 문제가 돼. 정역이 여기서부터 여기야. 그럼 최대는 여기인데 최소가 이게 아니지. 꼭지점이 최소지.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 기준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꼭지점 기준으로. 이해가죠?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바로. 먼저 이 식에 대한 최대 최소인데, 잠깐만. 두근에 대한 언급인데,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할게요. 이게 뭔가 최대 최소, 아직은 고등과정에서 최대 최소 얘기할 때요. 문자가 두 개 놓으면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 나오면 하나로 줄여야 돼. 근데 하나로 줄이는 방법이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야. 자, 먼저 두근에 대한 언급이니까 뭐 쓰고 싶어? 근각에서 관계 쓰고 싶지? 그래서 요거는 뭐 기본 문제입니다. 두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4a요. 자,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니까 5a의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되고 이 식에 대한 최대 최소인데 문자 하나로 바꿀 건데 알파로 베타로가 아니에요. 새로운 문자 A로 바꿀 거예요. 왜 그러냐? 요거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곱셈 공식 변형을 쓰면 요거 적용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A니까요. 4A의 제곱 16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요거지. 그래서 5A의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이요. 자, 잠깐만. 내가 여기다 좀 칸이 조금 애매해서 여기다 쓸게요. 여기가 요거 조금만 또 암산하자. 요거 해보니까 요거 마이너스 10A 제곱 16A 제곱이니까 6A의 제곱이요. 1창은 요거 해서 플러스 4A요.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6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이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알파 베타라는 문자 두 개였다가 문자 A로 하나로 바뀌었잖아. 그치? 근데 이거 딱 보니까 2차 식이지.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딱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세게 빠지. 야, 이렇게 했어요.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근데 뭐가 있어? A에 대한. 이게 바로 뭐야? 전문 용어로. 정의역. 정의역이 존재하면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래프 그리라 했잖아. 이해가죠? 요런 식으로 요 흐름으로 쭉 가시는 거야. 기본 문제들을. 자, 요거 그렇지. 뭐 틀린 건 아니야. 틀렸지만 요 꼭지점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왜요? 자, 우선은 요렇게 할게요. 요거 묶으니까요. 6으로 묶으면 얼마냐? 3분의 2A 이렇게 되고요. 요즘 숫자가 더러웠고 어쩔 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표준화. 요 내 방법이니까 중학교 때 쓴 거 뭐 니네 완전 제곱 뭐 이렇게 니네 멋대로 해. 근데 이건 내 방법이라서 그냥 요거 제곱 없애고요. 여기다 2분의 5, 3분의 1 해주고요. 가로 닫고 제곱해주면 9분의 1인데 6분의 1이니까 빼기 얼마? 3분의 2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상수까지 만들어주니까 왜 이렇게 더럽냐? 3, 6, 18이니까 16, 3분의 16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만. 사실은 내가 이거 엄청 강조하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그래프로 잘 봐. 하나 보자. 이거를 그래프로 하는 거다. 어이 하준아 여기 무슨 축이 돼요? A축입니다. 이 식을 여기다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하준아 여기는 무슨 축이에요? 문자가 알파입니다. 그렇죠. 오, 요렇게 보셔야 돼요. 이걸 통으로 보시는 거야. 오케이? 꼭지점이 얼마큼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얼마 이거 어디야? 최고차 양수냐? 요즘 잡자. 3분의 16이요. 그리고 난 최고차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요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내가 미리 요거 좀 체크할게요. 대칭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정역 범위가 얼마에서부터 얼마를 따져야 돼, A가? 마이너스 1에서 3이요. 잠깐만. 마이너스 1이면 한 요쯤 잡을게. 요게 대칭 축 기준으로다가 얼마? 3이면 넉넉히 이쯤 잡아요. 이쯤 잡을게. 오케이? 그러면 요 범위랑 요 범위 사이에 존재하는 그래프로 색칠을 좀 이쁘게 해보면 요렇게 되거든? 오케이? 그 중에 최소는 어디? 꼭지점이 있지. 최대는 어디? 3일 때지? 근데 이게 내가 이쁘게 그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대칭 축으로부터 멀리 대응되면 될수록 더 높거나 더 낮게 대응됩니다. 그래서 대칭 축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최소값은 그냥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6이고요. 최대값은 A라는 값에다 얼마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근데 또 자기 산수 천재라고 또 여기다 쳐놓고 힘들게 살지 말고 여기다 넣는 게 편하죠? 이해가요? 안 가요? 여기 3 넣어줬더니요. 6, 9, 54, 12, 6 해주면 되죠? 60, 72에 하면 되겠네. 그렇죠? 최대와 최소를 어떻게 하래요? 곱하래요.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곱하면 됩니다. 예, 이해가죠? 자, 볼게요. 80번 봅니다. 요거는 근데 잠깐만. 진짜? 엄마. 쌤, 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값이에요? 얘는 얘는 최소를 스몰 m 이렇게 쓰는 거야. 최대는
이거. 그러니까 요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거가. 꼭지점 y좌표가 최소값. 오케이. 자, 볼게요. 80번. 야, 이 80번은 좀 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 뭐 어려운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요 표현을 조금, 이게 은근히 쓰여요. 먼저 봐봐, 표현을. 보면 이차 함수 y는, 얘 보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여기 줄쳐라. 이거의 그래프, 여기 줄쳐야 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P가 2차 함수의 꼭지점. 야, 근데 문제가 이게, 문제는 조금 귀찮게 냈어. 지난다 하고 요 점 P가, 이 점 P가 뭐냐면 이 2차 함수.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K를 구하셔야. 요거 앞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 개념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요 개념.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떠한 점을 지난다. 이렇게 나오면요. 얘는요, 무조건 K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으로다가 항등식의 구조는 요거를 K가 없는 애들, K가 있는 애들 는영 해갖고 얘도 0, K다 몰라도 등호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잖아. 얘도 0, 얘도 0. 그거 만족하는 x, y가 이 식을 만족하는 x, y를 구할 건데 그게 점 P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K가 없는 애들 요렇게 넘겨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2x의 제곱 빼기 y. K가 있는 애를 묶으니까 1 빼기 x. 자, 그래서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개념으로다가 바로 x, y 나오지. 여기서 x는 1이고요. 여기다 1 넣어주니까 y는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요 x와 y의 값이 바로 점 P. 사실 앞으로 우리 같이 수업할 때 그 얘기 할 겁니다. 요런 애들을 무슨 점이라 부르냐면 나는요, 따로 얘기 안 합니다. 정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반드시 지나는 점, 정점. 오케이? 이건 내 표현이에요. 서술형에 이렇게 쓰면 이제 너 감점입니다. 그래서 1,2입니다. 그러면 1,2를 문제 정확히 읽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지점 찾아갖고 거기에 요거랑 갖다 놓으시면 돼요. 저도 꼭지점 잘 뭐 해줘야 돼? 표준형,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2로 묶고요. 자, 요거 표준형 공식 써보니까 x 빼기 4분의 k의 제곱이고 제곱한 거 16,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k의 제곱의 k.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요거 0 되는 거의 4분의 k, 얘는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해놓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바로 얘가 1이고요. 얘가 2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k는 얼마다? 4라고 해주면 됩니다. 너 당연히 여기다 4 넣으면 맞을 거예요. 뭐 아니면 말고요. 자, 잠깐만 요거. 요거 아까 내가 살짝 얘기한 거랑 비슷해. 이 참수입니다. fx가. 이걸 오른쪽 그래프와 같을 때, 자, fx 플러스 k는 0. 이거의 두 실근의 곱이 얼마? 4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옵니다. 잠깐만, 이 식이 이거예요. 야, 이게 아까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1이랑 마이너스 2지. 요 그래프를 보자마자 우리는 요거랑 요 fx를 바로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최고창은 몰라요. 오케이? 모두 미지수 a로 해놓고요. 1과 마이너스니까 x 빼기 1, x 플러스 2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근데 원칙은 원래 이거야. 이거 확장해주면 이 함수라 x축이라는 걸 식으로 써보면 y는 0이거든. 그래갖고 얘랑 얘의 교점이니까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fx 원래는 빼기 0이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0이라서 안 쓰는 겁니다. 그걸 확장해서 1차 식일 때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아까 정리한 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식에서요. 별거 없어요. f x 플러스 k라고 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k를 넣어갖고요. k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근이라는 건 별거 없어. 그냥 얘가 0 되는 거니까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고요. 여기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k 빼기 2고요. 이게 실제 근입니다. 이 두 실근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전개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잠깐만, 요거는 요렇게 할게요. 요거 마이너스 다 뽑아내서요. k 빼기 1, k 플러스 2로 해놓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개할게 그냥. 그래서 k의 제곱 플러스 k 빼기 2가 4요. 요거 넘겨갖고요. k의 제곱 k 빼기 6이 0이니까 인수분해 다 되지. 3 빼기 2는 0 이렇게 하면 되죠. 양수라고 했으니 k는 얼마다? 2다 해주면 됩니다. 이거 기초문제이지만 한번 살짝 본 거예요. 자, 딱 82번까지만 빨리 볼게요. 자, 82번은 별표 하나만 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2차 함수식이 있어요. y는 ax의 제곱 bxc. 미지수 3개나 나왔네. 자, 이거에 여기 줄치자. 꼭지점의 좌표가 자, 마이너스 3,2예요. 그리고 여기 줄쳐야 된다. 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ab인데 그 AB의 길이가 나왔어. 얘가 8이야. 그랬을 때 ABC를 구했고, 요 식을 2차 식을 완성해갖고요. A에서 B는 빼고요. C는 더했을 때 얼마가 되냐 이겁니다. 그 얘기는 2차 함수식을 완성해 주라는 거야. 자, 잠깐만요. 꼭지점이 주어져 있죠? 그럼 잠깐만. 얘는요, 사실은 이걸로 보지 말고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Y는 최고점 그대로 살려놔. 꼭지점 마이너스 3,2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놓으세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를 대충이지만 한번 좀 내가 그려볼게. 응? 무슨 얘기인지 봐.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사실은 얘가 위로 보고 아래 보고 몰라. 양은 몰라. 근데 그냥 내가 그림상으로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라서 상관은 없어요. 여기 꼭지점이라서 위로 볼록으로 그려놓을게요. 그냥 뭐 아래로 볼록도 상관이 있네요. x축과 만나려면 이렇게 위로 볼록밖에 없죠.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오케이? 2차 함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가 요거예요. 자, 그런데 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요 교점 여기가 A고 요 교점이 여기가 B예요. 오케이? 근데 어디가 길이가 8이라고 그런 거야? 이 간격의 크기가 8이라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꼭지점의 좌표가 요건데요. 요거 마이너스 3,인데요. 이 마이너스 3이 바로 뭐니 이게? 대칭축이죠. 그럼 대칭축이기 때문에 뭐와 뭐의 관계 같은 거야. 같은 높이로다가 요 관계 같겠죠. 그쵸?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입니다. 얘가 간격이 8이야. 그러면 반이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여기도 4가 돼. 그럼 좌표가 나와 안 나와? 바로 나와버리죠. 여기 좌표는 뭐니? 마이너스 3에서 4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 4 더하니까 얼마? 1,0이지. 얘는 마이너스 3에서 4만큼 왼쪽으로 간 거지. 그럼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은 요 A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풀이가 두 가지인데, 요거 절편이 주어지는 순간 fx를 이렇게 놔도 돼요. 그냥 x 플러스 7. 근데 이걸로 안 할게. 이렇게 놓고요. 요거 찾으려고 요 꼭지점에 잡고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요거 이용하려고요. 보니까 1,0 지나는 거에 요게 요거보다는 숫자가 쉽잖아. 요거 그대로 대입하셔도 돼요. 오케이? 넣어주니까 y는 0이고요. x에다 1 넣어주니까요. 4의 제곱 16 플러스 2요. 따라서 a라는 게 얼마가 된다? 넘기고 16으로 나눠주니까 8분의 1이죠. 오케이? 따라서 a라는 놈이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자, 잠깐만. 여기 보니까 다 개수들을 구해갖고 연산을 해줘야 돼갖고 요 식은 좀 전개 좀 할게요. 그래서 x의 제곱 6x 플러스 9 하고 플러스 2요. 분수가 나서 좀 더럽긴 한데 그냥 해버려요. 마이너스 8분의 1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x고요. 요거 마이너스 잠깐만요. 8분의 9고요. 8이 12 맞지? 8이 16이니까 플러스
8분의 7 되겠네요. 오케이? 나 요게 A가 얘고요. A가 얘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고 C를 넣어주면 되죠. A가 마이너스 8분의 1,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요 빼기 때문에 플러스 4분의 3, C가 8분의 7. 맞지? 그러니까 요거 2만 해갖고요. 8로 통분합시다. 요 7. 오케이. 그랬더니 8분의 요거 때문에 얼마? 12. 4로 나눠주니까 4, 3, 12. 그래서 2분의 3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